내가 한동훈과 단둘이 밥을 먹었는데 여전히 총선 백서로 논란이 많군요. 저희가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당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이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오선의 서병수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선관위원장이 임명됐다는 뜻은 전당대회 7월 개최도 가능하다는 얘기일 텐데요. 이른바 한동훈 등판론을 들고 더 갑론을박이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면 출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별로 이득되지 않는 당대표 자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전 당대표였던 분들 대권 1등 많이 했었는데 결국 대권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굉장히 아주 위험성이 높은 자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입장이라면 출마하지 않지 않을까. 저도 출마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 달 전에 100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한 달 전에는 한 60이었다면 지금은 한 55 이렇게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달 전까지 무소불위에 걸려가지고 해내지 못했던 분이 지금 다시 하려고 한다? 그러려면 굉장히 뭔가 바뀌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내가 못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다를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양재 도서관에 책 몇 권 읽으시고 바뀌었다고 하시는 건 아닐 테고 저는 그 부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나오신다는 거는 이걸 세 글자로 줄이면 권력욕입니다. 등판론이 나오면 나올수록 또 견제의 목소리도 더 커지는 것 같고요. 여전히 그리고 당분간은 여전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뉴스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또 조금 전에 한동훈 전 위원장 팬카페에서 1초짜리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최근에 포착된 모습. 최근에 도서관 사진이어서 짧게 사진 나왔고 뒷모습 나왔고 영상 나왔으면 이제 조만간 한동훈 전 위원장 실물 나오는 겁니까? 이제는 그냥 일반인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사람들하고도 좀 자연스럽게 만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동진 당선자도 이제 얼마 전에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아마 이제 점점 어떤 본인의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 단계에 저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동안은 여러 어떤 당내 사정이나 또 최근에 어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직구 문제라든지 이런 걸 입장을 냈다면 예. 굉장히 아마 우리 기자들보다도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냐면 아마 본인이 또 직구를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 예. 또 이게 이제 요즘은 보면 이 언론에 나오기 전에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이런 여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들을 굉장히 본다는 뜻은 본인이 여러 가지 여론들을 지금 살피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몇 가지 지금 정책적으로 굉장히 좀 무리한 것들, 실수한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당이 이런 것들을 좀 견제하고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지지율이 지금 오르지 않는 이유도 결국 정책 엇박자가 지금 굉장히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다. 예. 그렇다면 결국 당이 제대로 서서 이런 것들을 견제하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이 확실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본인의 지금 등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지금 좀 전에 이제 나경원 당선인이 이야기를 했지만 정치 수학적으로 보면 이게 플러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답이 안 나와. 왜냐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예. 지금 선거도 없고 그다음 본인이 누릴 수 있는 영광도 없습니다.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본인에 있는 어떤 이득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총선 전이라면 공천권을 가야지만 지금 당대표를 나온다는 거는 험한 일만 있고 사실은 득될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은 본인이 손해볼 게 뻔하지만 그러나 또 본인이 국민들과 약속한 게 있고 뭔가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본인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소명과 사명감 그런 것들이 이제 작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당대회에 나올 확률이 거의 점점 높아지고 저 목격담 1초짜리 영상은 본인이 원해서 찍힌 건 아니더라도 대략 90% 구분응선은 넘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이제 본인의 결심을 서면 함께 할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혼자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도권 중심 정당을 만들고
그리고 이걸 하려고 그러면 뭔가 본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이제 설득과 어떤 그게 필요할 겁니다. 예.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겠나는 예측을 해봅니다. 화면을 좀 다시 보실게요. 저 최진봉 교수님. 저희가 또 야심차게 하나 만들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사실 비대위원장 등판할 때 구화의 말 투아웃이라는 표현을 썼고 아까 이현정 의원 분석처럼 논리적이라면 지금 당대표 출마하는 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득될 게 없다는 표현도 하셨는데 다만 이런 것 같아요. 나경원 당선인 용산과 밥도 안 먹는 한동훈이 나라면 출마 안 한다고 했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당선인도 세 글자로 말하면 권력욕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처한 현실이 한동훈 전 위원장 등판을 본인에게 개인적으로 득이 안 되더라도 당을 위해선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분석까지 가능한 겁니까?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본인한테 저는 득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예.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한테 무슨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여건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 대권 가도에서 저는 당권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요, 지금 현재 지금 나경원 지금 당선자의 말을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동의를 못 하겠다는 말씀드려요. 용산과 밥도 안 먹는 한동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 실망감이 커요. 그럼 그 실망감을 모아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필요하고. 결집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분산되고 있고. 그럼 그걸 결집할 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지지율이 높거나 아니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서 당을 운영해 나갈 때, 그리고 당정 관계가 좀 더 수평적으로 갈 때, 이럴 때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는 것이고, 또 그분이 만약에 대권까지 꿈꾸고 있다고 하면 그게 본인한테도 좋은 커리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지금 이제 뭐 당권을 잡고 나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본인의 욕심과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예. 없이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 때문에 실망한 사람들을 다시 묶어낼 수 있는 구심점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점.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게 권력욕이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라 하더라도 예.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출마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야만 국민의힘이 다시 뭉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첨언을 좀 하자면 나경원 당선인은 여기서 해당 토론회에서 당권 주자 중에 하나잖아요. 본인도 당대표 출마할 가능성이 60에서 55 정도로 떨어졌다고 했어요.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런데 뭐 나경원 당선인, 뭐 이준석 대표 말고도 한동훈 전 위원장 비판의 원조격인 이분도 주말 사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대구시정은 안 하고 중앙정치에만 그래 관심이 많느냐. 그 관심 갖는 시간이 하루에 30분 정도만 하면 돼요. 썼는데 한 10분 걸리고 그거 고치는데 한 5분. 근데 하루 24시간인데 그 30분 그거 할애한다고 애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시장님 탈당도 시사하시는 건지. 참 불쾌한 질문이다. 내가 이 당을 30년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 당이 본류를 지켜왔다면 이 당을 한 번도 떠나지 말았어야죠. 근데 홍준표 시장 지난번 공천 못 받고 당 떠나지 않았습니까?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 되면 마치 당을 떠날 듯하다, 떠날 것처럼 얘기하는 탈당 시사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여러 저렇게 당내부터 좀 비판도 많이 받았던 홍준표 시장인데요. 강재현의 변호사님. 네.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판한 홍 시장의 말을 제가 다 열거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많지만 아예 이번에는 대세 추종주의, 레밍주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레밍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레밍은 사실 쥐의 한 종류인데요. 어떤 그 단체로 다니다가 첫 번째 쥐가 절벽에서 뛰어내리면은 나머지 레밍들도 별다른 생각 없이 다 같이 뛰어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레밍주의, 아마 레밍 효과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레밍 효과는 그래서 맹목적으로 다수가 함께 가는 이런 것들을 좀 비판적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대세 추종주의, 레밍주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한동훈에 대한 대세론, 한동훈의 전당대회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의 당에 있어서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떠한 레밍처럼 근거 없이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쎄요. 그렇다면 지금 홍준표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레밍, 저 쥐들이 당원들이라는 뜻인가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같은 것을 보면은 특히 당내에서 다음 전당대회에 있어서의 당대표 지지율을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형태로 결과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글쎄 당을 사랑하신다면서 당원들을 레밍 쥐에 비유하는 저런 표현들은 조금 자제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부에서 들어온 정체불명의 사람으로 당 혼란 가당치 않다. 오늘은 레밍주의, 대세 추종주의, 그냥 뭐 공 하나 따라가면 다 우르르 간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고 잠시 뒤에 저희가 하겠지만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여당이 뭐 이탈표 많아서 대통령 보호 못하면 대통령이 중대 결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엄포까지 넣은 홍 시장이거든요. 레밍 인상적입니다. 레밍 얘기를 홍 시장이 옛날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그럼에도 이런저런 당내 견제에도 한동훈 전 위원장 최근에 정책 SNS 글 말고는 이렇다 할 반응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얼마 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직접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40년간의 IT 발전의 상징 같은 분이시고요. 저희가 지방에 가면 이렇게 셀카 찍잖아요. 그거 행사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 고동진 사장님을 모시면서 제 아이폰으로 찍는 건 좀 이상해요. 우리 한 위원장께서는 마침 그 청년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저도 그거를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좀 꼭 좀 해보시면 어떠냐고. 청년이 또 두 분의 공통 관심사였던 것 같네요. 시작이 그랬어요. 예, 강남병이시면은 한동훈 위원장 사는 곳이 지역구 아니세요? 그렇습니다. 지역구민이네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역구민입니다. 두 분이 좀 최근에도 소통하십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영입한 인재는 안부를 계속 주고받는다고 들어서. 같이 식사를 한번 했어요. 예.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저도 드리고 당분간 좀 휴식을 좀 취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두 분만 식사를 하신 건가요? 예. 조심스럽지만 얘기를 했어요. 강남병의 고동진 당선인, 삼성의 사장 출신이죠. 지역 구매인 한동훈 전 위원장과 5월 초에 단둘이 식사를 했고 이런 얘기를 했네요. 고동진 당선인이. 정치를 석 달 열흘 한 사람한테 책임 뒤집어씌고 나오지 말라는 건 지나치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 초선 당선인의 저 말을.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국민의힘에 대한 비전은 결국 수도권 중심 정당 이거를 이제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론 어떤 지지 기반 뭐 지지는 이제 영남 쪽에 있는 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앞으로 정당이 어떤 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이 어떤 기반이 없으면 아마 이 국민의힘은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어떻게든지 간에 수도권 중심의 정당으로 뿌리를 내리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전문가 중심의 어떤 정치 이런 것들을 많이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고동진 사장처럼 정말 이 애니콜 신화라든지 휴대폰 신화 여기에 있었던 분들이 이제 들어온다 그러면 사실 이제 아마 이 여러 가지 좀 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본인이 또 직접 나중에 영입의 어떤 마침표를 찍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애착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고동진 사장 당선자하고 만난 게 5월 초니까 그 이후에 지금 꽤 5월 말이잖아요. 그러게요. 예, 꽤 많은 분들하고 저는 접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나고 예.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국민의힘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돼야 될지 그런 비전에 대한 이제 공유를 조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어떤 현안에 대한 입장문들 뭐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러게요. 결국은 이제 당 내에서 도저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 아니면 안 되겠다라든지 뭐 이런 어떤 분위기가 무르익는다 그러면 저는 아마 6월 중순쯤 뭐 되기 전에 본인의 어떤 거취 표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정으로 보면 이제 7월 말 전당대회라 그러면 6월 중에는 일단 입장 표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거의 지금 한 80% 정도까지는 저는 이제 임계점에 와 있지 않는가. 그게 조금 채워지면 이제 아마 본인이 직접적인 국민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공개적으로 같이 총선을 치렀던 뭐 당직자 만나는 것 말고 최근에는 이제
그 접촉면 혹은 인사들과의 만남을 좀 더 이어가는 걸로 저도 전해 듣고 있는데 그 이현정 의원 말씀은 고동진 당선인과 청년 얘기를 했는데 결국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에 만약에 나서게 된다면 저희 채널A도 많이 보도했던 이른바 중수청, 중도층, 수도권 청년 이쪽에 방점을 두고 좀 하겠다 이런 포인트로 좀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의 프레임을 좀 바꾸는 그런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보자면 지금 사실은 이제 지금 당협이라는 것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근데 당협은 선거가 끝나면 사실 좀 해체가 되고 옛날에 지구당이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지구당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 어떤 이 당선자들이 선거 정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져 예. 버렸어요. 그리고 지방선거도 곧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한 전 위원장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구당 문제를 다시 부활하는 문제를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구당을 중심으로 해서 예. 이번에 천목회라든지 낙선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거기서 어떤 마련할 수 있고 또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 청년들을 많이 유입하기 위해서는 당원 연수, 당원 교육, 그다음에 정치인들의 어떤 진출을 하기 위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이제 한 가닥 한 가닥씩 자신이 앞으로 당권을 잡을 경우에 어떠한 모습의 당으로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좀 채우고 있는 게 아닌가. 아마 본인이 이제 정치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과 뭐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춘 부의장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여기에 보면 앞서 고동진 당선인 말고도 저희 뉴스탑10 패널이란 박상수 조직위원장도 일에 푹 빠져 사는 정치인이다. 이제 그런 정치인 가질 때가 됐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좀 더 주변에서도 좀 많이 불을 지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런 표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에 푹 빠져 사는 정치인 이런 건 전 솔직히 좀 약간 오글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팬덤과 이 중도층의 괴리가 오는 시기가 이런 오글거리는 표현들이 나올 때거든요. 좀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니 하면서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전 이럴 때가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저런 좋은 이야기들은 아마 더 나올 걸로 봅니다. 예. 근데 저는 기대가 쏠리는 이유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갖고 있는 유일한 캐릭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대통령과의 차별화는 기본적 옵션입니다. 근데 차별화만 한다고 한다면 유승민 전 의원과 같은 캐릭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그 윤석열 대통령과 아무래도 20년 지기 이 연이 있기 때문에 뭔가 차별화를 하면서도 뭔가 중간에 선을 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대통령과 무조건 차별화를 해버리고 대통령과 선을 긋고 비판만 하게 되면은 임기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조기 레임덕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보수 진영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별화를 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브레이크를 걸면서도 그 적당한 선을 유지할 수 있는 거를 기대하고 있는 건데 저렇게 너무 기대감을 키워주는 발언들이 주변에서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막상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 대표까지 나중에 된다 하더라도 예. 그 기대감이 오히려 너무 높기 때문에 실망감도 클 수 있기 때문에 전 오히려 만약에 저런 그 천목회와 같이 좀 지지하는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싶다면 그 표현에 있어서는 좀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 밖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